향후 한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마포구의 미래 가치는 매우 밝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97기 C조의 전명근입니다. 저희 조는 마포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순서는 마포의 전체적인 개황, 그리고 마포의 주요 아파트 단지, 그리고 마포에서 실제로 이제 그 재개발에 투자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마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거, 예상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포 종점 은방울자매 노래가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 마포는 근대 서울의 어떤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 같은 것들이 마포를 통해서 서울로 예전에는 들어왔었고, 현재는 마용성으로 알고 있는 그 마포, 용산, 성동의 그 대표 주자로 부동산 쪽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 마포의 개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포는 남서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 한강이 있고, 그 다음에 용산, 중구, 뭐 은평구, 영등포구, 서쪽으로는 그 경기도 고양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는 지역적으로 볼 때 그 도심과 여의도 사이에 끼어 있어서 아주 가깝게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포의 주요 현황을 보면 인구는 한 37만 명 정도 되고, 그 세대수는 17만 8천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은 총 13만 7,950호가 있고, 그 중에 아파트는 약 4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포의 생활권을 한 5군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상암, 성산, 그 다음에 합정, 서교, 그리고 아현, 용강 지역 생활권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성산 지역 생활권이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권별로 주요 시설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상암에는 이제 상암 DMC라든지 월드컵 경기장, 그 다음에 월드컵 공원 같은 것들이 있고요. 한강변으로는 쭉 이어서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그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한강변에 그 면접한 길이가 마포가 가장 길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변 공원의 수도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뭐 경의선 숲길, 뭐 연트럴 파크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합정 서교 지역에는 서강대학교라든지 홍익대학교 같은 좋은 대학들이 위치해 있고, 홍익대학교 앞에 홍대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 생활권 쪽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소강 상태인데 아직도 준비하고 이제 꿈틀꿈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덕 아현에는 이제 업무시설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요즘에 그 학부모들한테 인기 있는 대형의 학원가들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그 마포는 이제 서부권에 속하는데 창조 문화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쪽으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 DMC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특화하는 그런 일자리, 공덕은 도심과 여의도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정비구역들을 확장하고 지정해서 이제 주거지 관리를 좀 개선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서부선이라든지 그리고 마곡, 상암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같은 거로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생활 기반도 이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경의선이나 공항철도 같은 것들을 이제 지화하고 굉장히 큰 면적의 당인리 발전소가 한강변에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지화해서 그 상부에는 이제 공원이나 문화공간 같은 것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암 DMC라든지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것들을 명소로 만들고 신촌이나 홍대 같은 경우는 문화의 발신지로 지역적인 특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9월 1일 날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 월드컵 대교는 그 영등포 양화동에서 마포구 상암도까지를 이어주는 한 1.98km 정도 되는 거리의 도로이고요. 공사는 11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9월 1일 날 개통을 하게 된 겁니다. 의미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서부 지역의 서울 서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강의 31번째 그 교량으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서부선이 지금 개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이제 은평구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이어져 있고요. 총 연장은 19.15km 정도 됩니다. 그 신촌에서 만약에 여의도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좀 굉장히 애매해요. 뭐 당산역까지 가서 갈아타거나 아니면 공도까지 가가지고 5호선을 타고 여의도를 들어가거나 해서 근데 만약에 이게 생긴다 그러면 신촌에서 바로 이제 여의도를 지나서 이제 서울대 입구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최대 한 16분 정도가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 홍대선인데 대장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3기 신도시 부천의 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홍대 입구까지 전철이 계획되어 있고요. 총 연장은 17.8km가 되고요. 2017년 개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포구에는 많은 정비 계획들을 가지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은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암 지역이라든지 성산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서교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흥, 염리, 아현 뭐 이쪽에 굉장히 많은 정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주거 환경 같은 것이라든지 도시 환경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KB 아파트 시세를 가지고 10년 동안 시세를 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국, 서울, 그 다음에 마용성으로 불리우는 세 개 지역을 동시에 비교를 해봤는데 2020년 1월 달부터 이제 현재까지를 비교를 한 겁니다. 이 색깔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맨 위에 이 부분이 이제 마포입니다. 마포는 전국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매매 가격 지수가 형성이 돼서 진행이 돼 왔고 서울의 평균과 유사한 수준 그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0을 기점으로 0보다 지난주에 보다 얼마나 높아졌냐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건데 요게 이제 마포가 2021년 1월 달에 그 지수였습니다. 마포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저희의 정리가 아니라 빠시옹 김학렬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어떤 책에 써 있는 거를 캡처를 해온 겁니다. 마포구는 어쨌든 좋은 대학교, 그 다음에 좋은 상권,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어서 젊은 도시로 인기가 있다. 그리고 아이언 뉴타운 같은 여러 재개발로 주거 환경들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리고 교통의 편리함도 갖추고 있고 향후 한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마포구의 미래 가치는 매우 밝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대신하고요. 이게 우리가 마포 지역에 대한 부동산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주요 아파트 단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대장주는 요 세 개를 지금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신촌 그랑자이, 마포 프레스티자이인데 요게 다 34평 기준으로 지금 호가가 20억이 다 넘는 아파트들입니다. 과거의 마포 아파트들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요게 신축 아파트 3개거든요. 요게 요즘 마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마포 레미안 같은 경우는 2014년 9월달, 그러니까 한 6년 전쯤에 입주를 했던 아파트고요. 총 세대수는 3,885세대, 굉장히 매머드한 단지입니다. 그 초기에 분양할 때는 미분양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미분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던 단지였는데 굉장히 주목받는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의 가격에 대해서 보면 2014년 9월 달에 분양가는 한 5억 정도,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정도였었고, 17년 9월 달에 10억을, 실거래가로 10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달에 지금 호가는 한 19억 5천에서 2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격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거는 신촌 그랑자인데, 요거는 2020년 2월 달에 입주했습니다. 지금 뭐 2년이 채 안 됐죠. 전체 세대수는 1248세대고, GS 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때는 이미 이제 마포 쪽에는 굉장히 많은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주목되고 있었던 때고, 그래서 분양도 꽤 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대역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까지 세 정거장이면 갈 수도 있으니까 직주 근접으로 굉장히 최적의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뒷부분이 이제 노고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쾌적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도보 10분 내에 창천초등학교, 창천중학교, 숙문중고등학교가 있어서 학교를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학부모들이 좋아하십니다. 신촌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2020년 2월 달에 이제 분양을 했을 때 한 7억 8천 정도, 84제곱미터 기준으로, 그게 2020년도 12월 달에 17억 8천을 실거래로 찍었고, 지금 호가는 21억을 좀 더 넘고 있습니다. 옆에 나온 것들은 네이버에 나와 있는 지금 매물들입니다. 근데 신촌 그랑자이하고 마포 프레스티자이는 아직 그 입주한 지 2년이 안 돼가지고 매매가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아까 그 B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외 특수 규정에 해당되는 매물들만 나와 있어서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포 프레스티자이는 아주 따끈따끈한 건데 지금 전체 세대수는 1694세대고요. 2021년 3월 달에 입주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GS에서 지었고요. 요것도 그 대형역하고 이대역, 아현역 중간에 있어서 어떤 역도 가깝지는 않아요. 조금씩 걸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새 역을 위치에 따라서 다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최첨단으로 지어졌다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뭐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수초등학교가 이쪽 부근에서는 가장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 굉장히 인접해 있고, 이대 부석초등학교, 숙문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가격은 이때는 이제 분양가가 한 1억 정도 올라가지고 8억 5천 정도에 분양을 했고요. 2021년 2월 달, 그러니까 분양가 상태에서 이제 실거래가 찍힌 게 19억 7천이었고,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거는 25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마포 재개발 투자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타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는 지인 K 대표님께서 하신 실제 사례입니다. 2015년 9월 달에 2억 1,400만 원으로 대흥동 2구역 소재
빌라를 구입을 하셨고 2020년도에 입주를 하실 때 4억 8,800만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내셨고 현재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데 현재 호가는 2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15년 9월 달에 총 한 7억 정도 규모의 그 투자로 21년 9월 달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만에 한 300% 정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포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예정 추천 지역과 매물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마포구에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갈 물량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별한 물건이 그런 예외 규정이 되지 않는 한 이제 해당되는 물건이 없고 다 이제 그 재개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조합이 결성됐다든지 뭐 관처가 났다든지 뭐 이런 상태가 다 지나간 거이거나 그거를 아직 하기 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산 시형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한 35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 3,000세대가 넘고요. 이게 건폐율이 10%, 용적률이 148%라 아주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하고요. 향후에 5,000세대 이상의 메모드급 단지로 탄생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 서부권 그 재건축의 최대어라고 언론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물을 봤는데 현재 그 시형 아파트 한 20평 정도 되는 매물이 지금 현재 매매가가 11억입니다. 전세가는 현재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8억 정도 투자가 예상이 되고요. 그 재개발 예정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아현 뉴타운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이제 신촌 그랑자이라든지 뭐 마포 프레스티자이라든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 스카이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개발이 완료된 거고 노고산이나 염리 4구역이나 대형 5구역이나 염리 5구역이 이제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데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형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 소유권, 그러니까 입주권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그 저희 중개사들도 좀 애매해서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 빼고 세 군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재개발이 붐이 된다고 이제 얼마 전부터 그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개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염리 4구역은 그 지금 한 46,000제곱미터 정도 돼서 예상 가구 수는 811 가구 정도가 나올 예정이고요. 사전 타당성 용역은 이미 2010년 11월 18일 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축 허가가 안 나오는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2020년도 12월 24일 날 이미 고시가 되었고요. 사전 타당성 검토 주민 동의율이 75.8%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준공 쪼개기 못하게 하기 위한 권리 산정 기준일은 21년 8월 12일 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한서초라는 초등학교에 근접해 있고 2호선 2대역 바로 5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2대 상권에 되게 인접해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염리 5구역은 79,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총 아파트는 1,337세대 정도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역시 사전 타당성 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개발 행위 제한이 되었고 그 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일도 이미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율은 73%에 이르렀습니다. 노고산 같은 경우는 56,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아직 이제 예상 가구 수는 나오지 않았는데 약 1,000세대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전 타당성 용역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개발 행위 허가 제한도 2021년 2월 15일 날 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주민 동의율은 현재 조사 중이어서 아직 발표가 안 되었는데 이것도 75%는 무난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도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적게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노고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말에는 아마 권리 산정 기준일도 종료가 돼서 더 이상의 뭐 건축행위라든지 쪼개기 같은 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새 지역단 이제 지구 지정이 굉장히 임박해 있는 지역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재개발 예상지의 물건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빌라입니다. 전용 면적 17.8제곱미터에 방 하나하고 3층에 1층짜리 3층 건물에 1층이고요. 매매가는 현재 8억입니다. 전세가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금은 한 6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마 분양가는 한 9억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고 세 자리다 어디나 다 지금 마프자보다는 훨씬 더 좋거나 유사한 형태라서 그 신규 아파트로서의 프리미엄을 얻는다 그러면 25억은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마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마포로 한번 오십시오. 감사합니다.